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자,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어제 밤 10시 반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상 부합. 예. 1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자체가 데이터가 엉망이 돼 가지고 신뢰가 없었죠. 그래서 이 12월 달에 또 상당히 좀 좋지 않게 나올 것 아닌가 이런 예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예상 예상에 정확하게 뭐 좀 맞았다고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예상에 부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히려 실질 소비자 물가 코어 CPI 지수는 오히려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어제 상당히 환호를 하는 그런 장이 됐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브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면 시장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과적으로 뭐 시장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반대로 나온 것 같아요. 반대로 나왔지만 크게 뭐 썩 좋게 나온 건 아니에요. 좋게 나온 건 아닌데, 중고 자동차가 마이너스 1.1%이기 때문에 그걸 빼버리면 뭐 그렇게 썩 좋게 나온 건 아닌데, 어쨌든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의 CPI 지수가 나오면서 시장은 또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헤드라인, 그러니까 전년 대비, 전년 대비에 2.7%를 예상을 했는데 2.7%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전월 대비 0.3%인데 0.3%가 나왔습니다. 근데 실질 이제 이 의식, 그러니까 뭐 에너지, 식품 이걸 뺀 나머지에 이제 소비자 물가 코어 CPI 지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냥 실질 소비자 물가 지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7% 전월 대비 2.7%인데 2.6%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전월 대비는 0.3%인데 0.2%가 나왔습니다. 살짝 낮게 나왔죠. 이 부분이 이제 어제 시장에서 상당히 영향을 준 어떤 그런 내용들이고, 오히려 지금 의식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자는 이 부분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폭등한 계란값은 아예 거기서 빼버렸어요. 예, 그런 어떤 데이터가 나왔는데, 뭐 겉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그 속을 헤집어 보면 그렇게 좋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니다. 불리한 거 빼버렸잖아요. 계란값이 두 배, 세 배 뛰어버리는데 계란값은 빼버렸어요. 미국에서 식품 중에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빵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계란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빼버렸어요. 데이터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어떻게 보면 마사지가 됐다. 즉 가공이 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연준이 목표로 하는 2.4%니까 2.6%, 2.7% 정도는 그래도 유지가 잘 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고차가 이제 마이너스 1.1%예요. 가장 크게 빠졌는데, 뭐 결과적으로 중고차는 이제 어느 정도 연말 지나고 나면 중고차도 많이 나오고 예식이 바뀌니까요. 그런 영향에서 중고차 가격이 마이너스 1.1% 빠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이 빠진 걸로 일어 나오는데, 간단하게 해서 좀 마사지가 된, 조금 만져진 그런 데이터 아닌가. 뭐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게 11월 달에는 데이터가 없이 뭐 항목을 빼고 뭐 이런 그때는 어마어마한 마사지가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였는데, 12월 달도 역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시장은 환호를 했습니다. 어떻게 환호를 했느냐? 좀 비트 한번 봐보세요. 비트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예, 96,000, 장중에 96,464불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예,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온다. 그래서 뭐 정시도 상당히 좋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12월 달에 그 연준 그러니까 FOMC 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소비자 물가가 안정권에 들어오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죠. 지금 이 회사 그 의사록에 12월 달 의사록 발표됐을 때 그 내용이 좀 있었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제 그 소비자 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안정권에 들어왔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확 시장에 퍼진 거죠. 그렇지만 지금 1월 달에는 아마 동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골드 실버도 어제 뉴욕장에서 지금 발표되고 난 이후에 뉴욕장에서 상승했죠. 상승했다가 빠졌다가 오늘 아시아 시장 또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버는 지금 현재 아마 90불을 터치할 것 같아요. 예, 실버는 더 강한 강세를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표는 이제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 3개월 뒤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연준 베이지북이 나오죠. 연준에서 지금 경제 상태가 어떻는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부분이죠. 베이지북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대법원 관세 판결이 오늘 있다 그랬죠. 대법원 관세 판결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판결 내용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는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판결 내용이 나올지 뭐 모릅니다 지금. 그 또 트럼프 형님은 이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저번 금요일도 발표를 미룬 게 그런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오늘까지 미뤘는데 이제 어쨌든 오늘 대법원의 관세 판결이 있습니다. 시장은 뭐 지금 현재 어쨌든 어제 CPI 지수의 영향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의 이 지금 소비자 물가가 이 다운이 2%대 2.4%는 아니지만 2.6% 코어는 2.6%뭐 2.7%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에 시장은 상당히 뜨겁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쯤에서 국제 시세, 국내 시세를 한번 점검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드 국제 시세입니다. 1토로의 온스당 4,620불 03센트가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95만 8천원, 팔 때가 80만 4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2억 5,300공 17,000원 2억 5,300공 17,000원의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버는 현재 1트로이 온스당 89불 94센트가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20,800원 팔 때가 14,64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600만 4천원 600만 4천원 600만원에 특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 어제 이제 이렇게 또 국내 시세가 크게 상승한 것이 환율이죠. 지금 1460원, 1477원까지 지금 현재 1477원입니다. 계속 오릅니다, 지금. 자, 달러도 99포인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예, 뭐, 달러가 오르면서 환율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달러가 오르면서, 달러가 오른 만큼은 제가 볼 때 환율이 안 오른 것 같아요. 1477원 어제가 1473원이었죠 오후장에 벌써 이 밤새 3원 이상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184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어제 4.181이었죠. 예, 181이었는데 이 정도는 오른 건 아니고 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환율이 제가 아침에 체크할 때 1476원인데 그 사이 또 이런이 올랐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비트입니다. 자, 박스권에서 많이 출렁거리다가 다시 박스권 위로 올라가 가지고 어제 CPI 지수 발표된 때부터 지금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아침에 지금 96,000 새벽이죠. 96,000 아침이네요. 96,484불까지 상승했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트가 상승하려면 96,000불대를 뚫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한번 훅 찔러보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지금 상승을 하게 되면 아마 흐름을 탈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한번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상당히 분위기는 좋습니다. 이 정도의 급상승이죠. 뭐 이렇게 봐보면 예, 급상승입니다. 예. 12시간 만에 뭐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죠. 예. 엄청난 상승을 지금 했다.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상승이 오게 되면 안 꺾이면 96,000불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약간 추천거려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96,000불을 한번 찔렀다는 게 중요하다. 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리블렌싱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에다가 어제도 그 라이브 때도 질문이 들어온 내용이 있었고 어제 댓글에도 질문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자세하게 그 부분은 설명을 못 드렸는데 뭐냐면은 이 증거금을 고정 달러 금액에다가 지금까지 고정 달러 금액으로 가지고 그대로 운용을 했는데 이게 명목 가치 대비 비율 기반으로 옮긴다. 이 말이 좀 복잡하죠. 명목 가치 대비해서 비율을 기반으로 해서 증거금을 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증거금을 그쪽 방식으로 기반으로 바꾼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뭔 얘기냐면은 자 내가 뭐 이 그러니까 실버를 뭐 5천 온스라고 할게요. 한 계약이 5천 온스, 5천 온스를 5천 트로이 온스를 내가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세가 40불이야. 40불이면 5천만 원에 대한 40%에 내가 마진을 9%를 가져간다. 그러면 그 9%에 대한 증거금을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증거금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불에 계약이 5천 온스면 4, 5, 20만 불이지 않습니까? 20만 불에 9%에 대한 마진 증거금을 내면 뭐 1온스당 18불 정도 됩니까? 뭐 대략 그 정도 된다고 보고 그걸 증거금을 예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명목가치 대비 비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에 지금 시세 40불에 대한 이 달러를 예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40불에 이 지금 국제 시세 그러니까 고정 달러 금액 딱 40불로 계약할 때 40불에 대한 5천 온스의 9%를 증거금을 예치를 했는데 이게 뭐냐 명목 가치 대비 비율이라는 것은 시세가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시세가 올랐다. 거기에 맞춰서 이 증거금이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강하게 지금 상승하는 장이기 때문에 증거금이 계속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예. 증거금이 계속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선물 계좌에 증거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증거금이 없다 그러면 청산 바로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건 뭔 얘기냐. 보통 이 방법을 쓸 때는 급등을 하거나 급상승할 때에 그때 이 방법을 종종 씁니다. 그렇게 해서 청산 안 되기 위해서는 내가 증거 보증금을 좀 내 계좌에 많이 예치를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예치금이 없어 바닥이야. 그럼 바로 청산돼 버리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10건 들어갈 걸 8건 밖에 못 들어가는 것이고 또 가격이 상승하는 장에서는 레버리지가 높이 뭐 9% 먹겠다 뭐 10% 먹겠다 레버리지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원래 고정
이 달러 금액은 레버리지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청산이 잘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명목가치 대비는 이게 연동해서 증거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청산이 잘 안 되죠. 청산이 잘 뭐 되긴 되지만 그 부분을 방지를 할 수 있고 또 리스크도 어느 정도 줄일 수도 있고 또 시장을 어느 정도 누르는 효과도 있고 이게 이제 어제 뭐 질문 어떤 15% 인상을 한다 뭐 9% 한다 이러는데 거의 이 10%에서 15%그 사이에 증거금 인상 효과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늘 선물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거는 뭐 선물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들으셔도 되고 현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굳이 이 선물 증거 고정이나 뭐 명목적 그 가치 대비 비율이나 이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예.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지 이게 이제 리블레이싱 마지막 날하고 지금 고정 달러에서 명목적 가치 비율로 바뀌는 이 부분이 이 증거금을 인상하는 효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그 이 PPI 지수하고 베이지북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 간세 판결 이 대법원 간세 판결이 내용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권한이 아니다라고 발표가 되면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골드 실버 다 상승할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불안한 내용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딱 봐보면 이건 대통령 권한이 아니야 이렇게 발표가 만약에 된다면 이 전반적인 지금 뭐 내용이 대통령 권한에도 흔들림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이 변화를 많이 요구를 하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정가나 그 다음에 월가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마어마한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고 그런 내용이 지금에 대해 같이 맞닥뜨려진다면 오히려 골드 실버 쪽은 상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참 올해는 그 골드 실버가 운이 굉장히 좋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또 어떤 한 분은 왜 뭐 말씀 이야기한 데는 말이 틀립니까 이러는데 저는 그랬죠. 지금 모든 데이터가 골드 실버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제가 매수를 안 하고 대기를 해라 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흔히 이야기해서 가매수 구간에서 지금 현재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이 가매수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RSI 기준으로 봐보면 어제도 제가 이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죠. 이 가매수 구간 위에서 놀면 매수 타이밍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골드도 지금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골드도 거의 가매수 구간에 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고점에서 행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달도 차면 기운하니 예 그럴 가능성이 지금 시장이 많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나는 매수 안 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어제 스카이님 라이브 할 때에 실버 매수했다 해서 내가 좀 뭐라 했지만 그래도 봐보세요. 오늘 올라갔으니까 수익 났잖아요. 그렇게 또 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 이미 밑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해도 돼. 그 신규가 지금 처음에 내가 골드를 정리하고 이제 실버를 들어갈 거야 하는 이런 사람은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1월 초에 리블리싱 기간이 지나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기간이 한 2, 3주 정도 걸려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즉 뭐냐 많이 출렁거린다. 1월 달에는 그냥 지켜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한 분은 시비를 하는데 뭐 그렇게 하실 분들은 제 방송 보지 마시고 모든 건 본인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본인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어제 스카이니처럼 가까우게 매수하실 분은 매수하시고 또 기다리실 분은 기다리시고 또 어떤 분은 뭐 나는 뭐 안 싫고 떠나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지금 매수 타이밍을 못 잡고 올라가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다. 자, 봐보세요. 올해 중요한 은행에서 2026년도 말 실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골드는 4,700에서 5,000불 정도가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통 그렇게 그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5,555불까지 이야기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 4,600불이에요. 골드가. 그러면 거기에는 400불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4,700은 뭐 곧 뭐 몇십 불밖에 차이가 안 나고 왜 그렇겠어요? 예? 그분들이 저보다도 더 많은 정보, 저보다도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왜 그러겠냐고요. 이 연초에다 모든 걸 올인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4,700불이 이제 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가다가 2부, 2, 4분기 정도 가가지고 조정받아가지고 이렇게 쭉 떨어져 내리면 어쩔 건데요. 여기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자산이 소실되는 것, 즉 마이너스 되는 걸 먼저 막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급하지 않게 그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연초에 이 난리에 지금 난리통이잖아요. 뭐 지금 오늘 아침에 들리는 얘기는 이란에 사망자가 12,000명이 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미국이 쉽게 관여도 못해요. 지역적으로도 어렵고 거기는 그 항공모함이 그쪽에 지금 없어요. 군사 행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어려운 곳이고 만약에 하게 되면 이스라엘 타격을 하겠죠. 예.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중국, 이란이 한 축이잖아요. 예. 그런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이란 사태도 쉽게 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에 일단은 뭐 제재는 경제 제재는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란 석유를 사는 나라는 관세를 미국 관세 25% 물리겠다. 분복 관세로 빡 밀어붙였잖아요. 물론 오늘 전직에 이제 관세 이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겠지만 뭐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권한의 일괄 관세, 일반 관세는 없지만 분목 관세는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중첩이 되겠죠. 이런 어떤 개념으로 나오게 되면 또 다른 어떤 내용이 나오겠지만 시장은 지금 이제 혼조 엄청난 난리예요. 자, 그 국제 질서 자체가 지금 혼돈이에요. 그럼 뭡니까?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골드 실버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단지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그 영상을 제대로 안 보고 자꾸 질문을 해요. 이 영상 속에 이 충분히 설명을 다 해놨는데. 그리고 영상 올라와가지고 보지도 않고 댓글 다시는 분 제발 그 댓글 1등 2등 해가지고 달아가 의미가 없어요. 시황 분석된 내용을 내가 내 걸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이게 문제죠. 맨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내용은 이 시황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시황 분석된 내용하고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해요. 그런 건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예, 중요한 날이고 대법원 관세 판결도 있고 연준 베이지북도 나오고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리블렌싱 마지막 날이고 그 다음에 증거금 인상도 오늘 아마 오늘 시장부터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한 15% 정도의 증거금 인상의 효과가 10%에서 15% 사이가 있다 이렇게 지금 대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코맥스 시장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뭐 전체적인 시장은 지금 고점에서 행보를 계속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아시아증이 어제 뉴욕장에서
변화가 오고 난 이후에 다시 아시아장에서 지금 뉴욕장에 발표가 되고 나는 게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지금 현재 지금 흐름 봐보면 아시아장이 다시 반등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시아장에서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시 아시아장에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아 시장에서 지금 크게 반등할 내용은 별로 없어요. CPI 지수가 좀 잘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잘 나온 것도 아니죠. 거의 뭐 부합인데 의식주는 더 지금 현재 이 비용이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잘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 그 데이터는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마사지가 됐다. 즉 가공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PPI 지수, 연준 베이지북, 대법원 간세 판결 이런 부분들 리밸런싱 마지막 부분에다가 증거금 변화에 이런 내용들이 겹치기 때문에 오늘도 바짝 긴장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026년 1월 14일 골드실버 시황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성투하는 그런 하루 되시고 오늘 전적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긴장하시고 잘 체크하시고 만약에 큰 변화가 있으면 라벨을 켜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 아시아 마감장에 변화가 있거나 여러 가지 내용을 그때는 또 전달할 테니까 오늘 아시아 마감장도 오늘 중요하게 체크해서 보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